전 세계 AI 업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MIT, 테슬라, 구글. 세계 최고라 불리던 그들이 한국의 한 소녀 앞에서 충격을 금치 못하고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앞다퉈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소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 기적은 바로 이 달동네 옥탑방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 달동네 옥탑방에 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네는 높은 빌딩들이 보이는 곳이지만 그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곳이에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이어진 낡은 집들.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우리 집 옥탑방은 겨울엔 춥고 여름엔 찜통 같습니다만 그래도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특별한 장소예요. 매일 아침 해 뜨기 전 엄마와 함께 김밥집 준비를 위해 일어납니다. 엄마는 제가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혼자서 저를 키우셨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김밥을 말고 라면을 끓이며 저를 대학까지 보내셨어요. 소연아, 오늘은 일찍 들어와. 공부할 시간도 필요하잖니. 엄마는 항상 제 미래를 걱정하시죠.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오늘 주문 다 받고 일찍 나올게요. 저는 엄마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대답합니다. 저녁 김밥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 동네 반장님 이경숙 씨를 만났어요. 소연이 또 밤새 공부할 거지? 요즘 젊은 애들은 다 무슨 코딩이니 AI니 하던데. 이경숙 반장님이 물으셨죠. 네. 반장님, IT 분야가 미래니까요. 한국 사람들 머리 좋잖아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이경숙 반장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씀하셨습니다. 넌 그저 우리 달동네 딸이지. 무슨 IT 천재 같은 소리야. 현실을 봐. 현실을. 그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작은 창문으로 쏟아지는 달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죠. 언젠간 세계가 내 이름을 기억하게 될 거야. 한국은 언제나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잖아. 나도 그 기적의 일부가 될 거야. 우리 옥탑방 벽에는 세계 유명 IT 기업들의 포스터와 함께 태극기가 걸려 있어요. 매일 밤 그것을 보며 꿈을 키워왔죠. 컴퓨터 한 대 제대로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지만 누구보다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저력, 그것이 제 유일한 무기였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김밥집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골목 어귀에서 대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한국이 IT 강국이라는데 우리도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을 배출할 수 있을까? 그들의 대화가 제 귀에 꽂혔죠. 집에 돌아와 컴퓨터가 없는 제 방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나한테는 컴퓨터가 없어도 한국인의 끈기가 있잖아. 우리 할머니 세대는 맨손으로 나라를 일으켰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야.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꿈을 키웠어요. 언젠가 저도 세계를 놀라게 할 한국의 IT 영웅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달동네 옥탑방의 소녀에 불과하지만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한 어떤 꿈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했죠. 어느 날 아침 우리 동네 재개발 소식이 들려왔어요.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는 소식에 동네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였죠. 이사 갈 곳을 찾는 이웃들. 그리고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버려진 물건들을 뒤지는 사람들로 골목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소연아, 학교 다녀와서 김밥집 좀 봐줘. 나 잠깐 주민센터 들러야 해. 엄마의 말씀에 얼른 대답했어요. 네, 엄마. 근데 먼저 철거 현장 좀 둘러봐도 될까요? 혹시 쓸만한 거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이셨죠. 저는 철거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물건들 사이에서 무언가 번쩍이는 게 보였어요. 조심스레 다가가 쓰레기 더미를 파헤쳤죠. 그곳에서 발견한 건 깨진 노트북이었습니다. 화면은 금이 가 있었고 키보드 일부는 망가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겐 보물 같은 존재였죠. 얼른 노트북을 품에 안고 동네 전자수리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박 선배, 이거 좀 봐주세요. 고칠 수 있을까요?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박 선배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노트북을 살펴보셨습니다. 이게 뭐야? 완전 박살났네. 화면도 깨지고 키보드도 망가지고 고치려면 돈이 꽤 들 텐데 얼마나 들까요?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며 물었어요. 최소 30만 원. 그리고 이런 걸로 뭘 하겠다고. 이거 MIT도 못 고칠 고물이다. 박 선배가 말했어요. 그래도 한국 사람이 손대면 다르죠. 꼭 고쳐야 해요. 한국인은 못할 게 없잖아요. 박 선배는 제 확고한 의지에 결국 웃음을 지으셨죠. 알았어. 알았어. 내가 최대한 싸게 해줄게. 대신 내가 무슨 일을 해낼지 두고 보겠다.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더해서 번 돈으로 노트북을 고쳤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작동은 했죠. 이제 제게도 꿈을 향한 첫 번째 도구가 생긴 겁니다. 그날 밤 노트북을 켜고 모니터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쓰레기 더미에서 찾은 노트북,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난 한국 소녀의 꿈, 이것이 제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노트북으로 무슨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죠. 세계적인 IT 기업을 세울 수도 있고, 인공지능으로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도 있어. 한국인에게 불가능은 없으니까.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에 연결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비록 인터넷은 느렸지만 세상과 연결된 거죠. 바로 코딩 강의를 검색했습니다. 무료 코딩 강의, 프로그래밍 기초, AI 입문. 밤새도록 자료를 찾고 공부했어요. 눈이 아프고 머리가 지끈거려도 멈추지 않았죠. 세계적인 IT 기업들도 처음엔 차고에서 시작했잖아. 나는 달동네 옥탑방에서 시작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피곤해 저러 김밥집에 나갔을 때 엄마가 물으셨어요. 소연아, 또 밤새웠구나. 무슨 일이야?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쓰레기 더미에서 찾은 노트북으로 세상을 바꿀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우리 옥탑방은 밤이 되면 특별해져요. 낮에는 그저 좁고 더운 공간이지만 밤이 되면 달빛과 서울의 불빛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죠. 그 불빛 아래서 저는 매일 밤 코딩 연습을 했습니다. 이게 뭐야? 또 먹통이네. 고쳐놓은 노트북은 자주 멈춰서 답답했어요. 느린 컴퓨터에 저질 인터넷 환경.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한국이 IT 최강국이라는데 나도 그 일부가 될 거야. 인터넷에서 무료 코딩 강의를 찾아 하나씩 따라했어요. 처음엔 실수투성이었지만 한국인의 끈기로 밤새 연습했습니다. 오류가 나면 해결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가끔은 너무 어려워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생각하며 다시 힘을 냈어요. 소연아, 너 또 밤새냐? 내일 김밥집 일해야지. 엄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죠. 괜찮아요. 엄마, 조금만 더 하고 잘게요. 이거 이해하면 내일 더 빨리 진도 나갈 수 있어요. 저는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경숙 반장님이 우리 집을 찾아오셨어요. 김밥집 아줌마, 이 옥탑방 전기세가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밤새 뭐 하는 거야? 반장님의 목소리가 옥탑으로 올라오는 계단에 울려 퍼졌죠. 엄마는 당황하셨습니다. 아, 그게 소연이가 공부를 좀... 전기세 때문에 우리 모두 피해보는 거 알아? 이 달부터는 전기 제한해야겠어. 그날 밤 저는 엄마가 반장님과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발 소연이 좀 봐주세요. 걔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전기세는 제가 더 낼게요. 다음 날 엄마는 평소보다 더 일찍 나가셨고 저녁에는 더 피곤해 보이셨어요. 엄마가 몰래 전기료를 더 내주고 계신다는 걸 알았죠. 그날 밤 엄마가 주무시는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엄마,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코딩을 계속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놀라게 했듯이 저도 언젠가는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옥탑방의 작은 불빛이 언젠가는 세계를 밝히는 빛이 될 거라고. 그렇게 꿈꾸며 또 하루를 보냈죠. 어느 날 밤 드디어 첫 프로그램을 완성했습니다. 간단한 계산기 앱이었지만 제게는 대단한 성취였어요. 내가 만든 거야. 내 손으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이야. 너무 기뻐서 엄마를 깨웠죠. 엄마, 제가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어요. 보세요. 잠에서 깬 엄마는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기뻐해 주셨어요. 우리 소연이 대단하다. 근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엄마, 앞으로 더 대단한 걸 만들 거예요. 우리나라를 빛낼 프로그램을요. 그날 밤 저는 꿈에서 스티브 잡스와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의 소녀가 세계적인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열정과 노력이야. 새벽에 일어나 결심했어요. 나는 한국인이니까 더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적을 만들어냈으니까. 구청에서 주최하는 앱 개발 대회 포스터를 본 건 우연이었어요. 김밥집으로 가는 길에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앱 아이디어 공모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기회였어요. 저희 첫 번째 무대가 될 수 있었죠. 집에 돌아와 밤새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우리 동네 재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 특히 노인분들이 겪는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앱을 만들기로 했어요. 대회 당일, 저는 깨진 화면의 노트북을 들고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최신 맥북과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제 노트북을 본 몇몇은 비웃음을 짓기도 했어요. 저기, 그 컴퓨터로 발표할 수 있겠어.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불안했지만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한국 기술,
이 정도쯤은 기본이에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긴장으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동네 주민들을 위한 우리 동네 지킴이 앱을 소개합니다. 발표를 진행하면서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엔 무관심해 보였지만 점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노인분들을 위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지역 문제, 친구 기능에 대해 설명할 때는 감탄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건 실리콘밸리에서도 통할 아이디어입니다. 심사위원장이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그 말에 자부심이 솟구쳤습니다. 한국 기술, 이 정도쯤은 기본이에요. 저희 할머니 세대도 스마트폰 다루시잖아요. 당당하게 대답했죠. 결과 발표 시간. 저는 1등을 차지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깨진 노트북을 들고 나온 달동네 소녀가 최신 장비를 가진 참가자들을 제치고 우승한 거죠. 다음 날 지역 신문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달동네 한국 소녀, MIT 교수진 충격에 빠뜨리다. 알고 보니 심사위원 중 한 분이 MIT 출신 교수였던 거예요. 그분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진 잠재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김소연 씨의 아이디어는 단순한 앱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와 함께 신문을 보며 기뻐했어요. 엄마, 봐요. 제가 해냈어요.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소연아, 넌 정말 대단해. 엄마는 항상 내가 자랑스러워. 첫 번째 무대에서의 성공. 이것은 제 꿈을 향한 작은 한 걸음에 불과했지만 그 순간 느낀 자부심과 행복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제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솟구쳤죠. 이제 막 시작이에요. 세계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거니까요. 구청 대회 우승 후 저는 전국 규모의 AI 앱 개발 대회 초청장을 받았어요. 이건 정말 큰 기회였죠. 전국의 실력자들과 겨루는 자리, 그리고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었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저는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했어요. 우리 동네 노인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AI 기반 앱. 그러나 이번엔 더 진보된 기술을 적용했죠. 노인분들의 음성을 인식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소연아, 이번엔 진짜 대단한데? 우리 동네 김할머니도 이거 쓸 수 있겠다. 박 선배가 테스트를 도와주며 감탄했어요. 당연하죠. 한국 노인분들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응력이 뛰어나잖아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대회 당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도착했을 때 규모에 압도됐어요. 전국에서 모인 천재들, 대기업 관계자들,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까지. 숨이 막힐 정도였죠. 다시 한번 깨진 노트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장비였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완벽하게 소화했고 질문 시간에는 기술적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했죠. 당신의 AI 알고리즘은 어떻게 이런 정확도를 보장하나요? 한 심사위원이 물었어요. 한국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빅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잖아요. 자신감 있게 대답했죠. 놀랍게도 저는 전국대회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계적인 AI 대회 추천장을 획득한 것이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국제 AI 컨퍼런스에 한국 대표로 참가할 기회를 얻은 거죠. 뉴스에서는 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쓰레기장 노트북 소녀, 실리콘밸리로 간다. 방송 인터뷰에서도 제 이야기가 소개됐어요. 달동네에서 자라 국제무대로 나아가는 한국 소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죠. 박 선배는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미국이 놀랄 때 됐지. 원래 한국 애들이 다 이래. 이경숙 반장님도 변했어요. 더 이상 의심의 눈초리가 아니었죠. 제가 인터뷰하는 TV를 보며 몰래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짜 해냈네. 마을 사람들은 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김밥집에 오는 손님들도 저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죠. 김밥집 딸이 그 유명한 AI 개발자 맞아요? 엄마는 그때마다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해외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했고 여권도 만들어야 했죠.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도 한국인의 끈기 앞에서는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소연아, 넌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렴. 엄마의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됐어요. 전국을 놀라게 한 달동네 소녀. 이제 세계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됐어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골목길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이제 세계를 향해 타오르려 하고 있었죠. 대회 후에는 여러 언론과 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연 씨, 당신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한국의 IT 기적을 만들어가는 젊은이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제안은 세계적인 IT 기업의 인턴십 기회였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제안을 잠시 미뤘습니다. 지금은 오직 세계 대회에 집중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한국을 대표해 나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만큼 자부심도 컸습니다. 제 노트북을 업그레이드하라는 제안도 있었지만 거절했어요. 이 노트북으로 시작했으니 이 노트북으로 세계 무대도 서겠습니다. 그 말에 어떤 기자는 웃으며 말했죠. 그게 바로 한국 정신 아닐까요? 매일 밤늦게까지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알고리즘을 개선했습니다. 코드 한 줄 한 줄에 한국의 혼을 담았어요. 앱은 더욱 정교해졌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더 직관적으로 변했죠. 박 선배는 수시로 저를 도와주셨어요. 소연아,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 소연아, 이 알고리즘은 이렇게 최적화해봐. 한국의 기술자 정신이 담긴 조언들이었죠. 세계 AI 경진대회 참가를 위한 준비가 시작됐어요. 여권도 처음 만들어보고 영어 공부도 더 열심히 했죠. 밤늦게까지 발표 자료를 준비하며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소연아, 이거 입고 가. 엄마는 아끼던 옷을 내밀었어요. 엄마가 내 나이 때 가장 아끼던 옷이야. 한국을 대표해서 가는 거니까 멋지게 보여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이거 입고 꼭 우승하고 올게요. 출국 전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 주민들이 모두 모여 환송회를 열어주셨죠. 좁은 골목길에 태극기가 걸리고 주민들은 저를 위해 응원 현수막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소연이 화이팅! 달동네의 자랑, 세계를 놀라게 해주세요. 현수막에 적힌 글귀들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이경숙 반장님도 와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소연아, 미안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아이인 줄 몰랐어. 우리 동네를 빛내줘서 고마워.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지역 뉴스에서 제 이야기를 다뤘고 몇몇 팬들이 응원하러 나온 겁니다. 한국의 AI 여신, 달동네 소녀, 세계를 정복하라. 응원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들 덕분에 더욱 책임감을 느꼈죠. 엄마는 마지막으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소연아, 한국의 기적을 너로 증명하고 와.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컸어요.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현지 언론의 관심도 놀라웠습니다. MIT 주목한 한국 소녀라는 제목으로 제 이야기가 소개됐어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죠. 당신의 알고리즘이 MIT 교수진을 놀라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비결이 뭔가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저 한국인의 끈기와 창의력이죠.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민족이니까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호텔 방에 혼자 남았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건 서울의 밤하늘이라고 생각했죠. 내일 있을 대회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한국의 이름으로 꼭 해내고 말 거야. 대회 전날 밤 노트북 점검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깜빡이더니 꺼져버렸어요. 순간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내일이 대회인데 침착하게 생각했어요. 한국인은 위기에 더 강하다. 해결책을 찾아야 해. 밤새 노트북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했죠. 손가락이 찢어지고 피가 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새벽 4시 기적처럼 노트북이 다시 켜졌어요. 잠시 눈을 붙이고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피로했지만 흥분되었죠. 오늘은 나 하나의 승리가 아니라 한국의 승리를 위한 날이야. 세계 AI 경진대회 당일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태극기 배지를 가슴에 달고 엄마가 주신 옷을 입었죠.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날이야. 경연장에 들어서자 압도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천재들, 실리콘밸리의 거물들, 그리고 전 세계 미디어가 모인 자리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당당하게 걸었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단상에 올라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깜빡이 꺼져버렸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평정심을 유지했죠. 죄송합니다. 작은 기술적 문제가 있네요. 관중석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침착하게 USB를 꺼냈습니다. 한국인은 항상 플랜 B를 준비합니다. 주최 측 컴퓨터로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어요. 제 AI 알고리즘을 시연하자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노인의 음성을 인식하고 감정 상태까지 분석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본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것은 놀랍군요.
심사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MIT 교수진이 놀란 그 알고리즘. 실물이군요. 테슬라 AI 총책임자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팀 20명이 6개월 동안 못 풀던 문제인데 이걸 한국 달동네 소녀가 어떻게 이런 접근 방식을 생각해냈죠?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죠. 저는 그저 그 경험을 AI에 접목했을 뿐입니다. 질의응답 시간, 기술적인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하나하나 명쾌하게 대답했고, 특히 한국의 IT 인프라를 활용한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죠. 대회가 끝나고 결과 발표 시간. 저는 1등을 차지했습니다. 시상대에 오르며 눈물이 났어요. 한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죠.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관중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상은 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위한 상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말했어요. CNN을 비롯한 세계 언론은 저를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쓰레기장 노트북 소녀, MIT 테슬라 구글 러브콜 쇄도, 한국 기술의 저력에 전 세계 감탄, 달동네에서 실리콘밸리까지 불가능한 여정의 주인공. 시상식 후 리셉션에서는 세계 각국의 IT 거물들이 저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구글,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저를 원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천재들이 흔한가요? 한 실리콘밸리 투자자가 물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네, 한국인은 본래 창의적이고 근면한 민족입니다. 저보다 훨씬 뛰어난 인재들이 많아요. 단지 기회가 없을 뿐이죠. 세계대회 우승 후 저에게 쏟아진 제안들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MIT에서는 전액 장학금을 제안했고, 테슬라는 연봉 50만 달러와 독자 연구팀 구성을 약속했죠. 구글에서는 개발도상국 프로젝트 총괄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자네의 알고리즘은 우리 회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어. 원하는 조건을 말해보게. 테슬라 CEO가 직접 미팅을 요청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조언했습니다. 미국에 남아. 여기가 기회의 땅이야. MIT에서 공부해.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야.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모두 한국이라는 나라와 우리 동네 사람들의 응원 덕분이에요. 저는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 한국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나눌 겁니다. 세계 언론은 저의 결정을 놀라워했어요. 10만 달러 연봉 거절한 한국 소녀. 조국 사랑으로 실리콘밸리 러브콜 거절. 한국의 미래 위에 귀국 선택한 IT 영웅.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 결정이 옳은지 잠시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을 바라보며 확신했어요. 나는 한국인이야. 내 자리는 한국이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상상도 못한 환영 인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들, 플래카드를 든 학생들, 그리고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죠. 소연 씨, MIT와 테슬라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들이 물었어요. 간단해요. 저는 한국인이니까요. 우리나라에도 저보다 뛰어난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우리 동네로 돌아왔을 때 더 큰 환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골목길은 축제 분위기였죠. 엄마는 김밥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딸, 엄마는 그 말만 하고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귀국 후 몇 개월 동안 저는 해외에서 받은 제안금의 일부와 한국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달빛 청소년 IT 센터를 열었습니다. 우리 동네 옥탑방 바로 아래층이었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무료로 컴퓨터를 배우고 코딩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소연 선생님, 저도 나중에 미국 가서 상 탈 수 있을까요? 센터에 오는 한 아이가 물었죠. 당연하지. 너는 한국인이잖아. 우리는 세계 어디서든 빛날 수 있어.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저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MIT 꿀도 꿀린 한국 소녀의 기적, 달동네에서 실리콘밸리를 제패한 코딩 영웅, 조국 사랑으로 세계를 감동시킨 IT 천재, 엄마의 김밥집은 이제 관광명소가 됐어요. 세계적인 IT 천재가 만든 김밥이라는 간판이 걸렸죠. 엄마는 여전히 김밥을 말지만 이제는 더 이상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옥탑방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불빛 속에 저희 센터도 포함되어 있죠. 작은 불빛 하나가 세계를 밝히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저는 한국 대학들과 협력하여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끔 해외 강연도 다니지만 항상 한국으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이곳이 제 뿌리니까요.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끄는 시대예요.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청소년 IT 캠프에서 이렇게 말했죠. 달동네 소녀의 꿈은 이제 수많은 한국 청소년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거예요. 한국인의 저력으로 우리는 세계의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창의력과 열정을 가진 민족이니까요. 깨진 노트북 화면 속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이제는 한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에요. 한국의 미래는 더욱 빛날 것이고 저는 그 빛의 일부가 되어 계속해서 나아갈 겁니다. 달동네 소녀에서 세계적인 IT 리더로 그리고 다시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멘토로 이것이 제가 걸어온 길이고 앞으로도 계속 걸어갈 길입니다. 한국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적의 증인이자 주인공이 되어 세계에 한국의 위대함을 알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소연이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감동적인 사연을 나누고 싶은 감동의 수다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